왜 이렇게 새벽부터 서둘러? 오늘 VIP 모시고 PT 있어요. 지금 국 설설 끓고 있는데 너 좋아하는 김치 콩나물국 시원하게 끓이고 있다고. 낙지 젓갈도 죽이게 무쳐줬고 딱 15분만 기다렸다가 한 수저만 뜨고 가. 엄마는 나 지금 급해. 그럼 잠깐만 기다려. 엄마 찰떡 얼른 쪄서 가방에 넣어줄게. 아이고 엄마 됐어. 엄마 나 스타킹. 가만히 있어. 날 추워. 면 스타킹 엄마가 짜둔 거 그거 엄마 방 아랫목에. 엄마 스타일 무너져.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해. 다리 휑하니 그러고 간다고. 날이 영하 8도인데. 아침마다 엄마랑 이런 실갱이 지겨워 정말. 너도 이 다음에 자식 낳아봐라. 딸 자식 낳아봐. 영하 8도에 다리 그러고 나가는 거 좋은가? 나 나가요? 내 원참 속상해서. 아니 지 한 수저라도 먹이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는 애미 생각도 안 하고. 그날 오후. 오늘 아무래도 느낌이 좋죠? 네, 이사님 콜을 받았는데 내일 계약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우, 정말 한숨 났네요. 며칠 동안 이거 준비하느라. 정말 심 팀장님 PT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아주 감탄만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커피 더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긴장을 놨더니. 저기 심 팀장. 네, 실장님. 이젠 좀 알려주실 만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제가 직급은 위라도 제 사수신데? 진짜 집요하고 집착 심하다. 이런 건 자기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졌습니다. 3가지밖에 없어요. 발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VIP가 굉장히 집중하시더라고요. 발표 자료 화면으로 시선 유도하는 스킬도 대단하시던데. 당연하죠. 비슷한 발표 현장에서 리허설을 했거든요. 정말요? 네, 어제 퇴근하고요. 정말 일에 대한 열정 대단하시고 연봉 받아가실 자격 있네요. 고마워요. 내일 저녁은 이사님이 아마도 회식하자고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총무과 여직원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식 장소 물색하라고. 그래요? 내일 뽕 빠지게 놀자고요. 예쁘게 하고 와요. 하하, 그러죠. 다음 날. 누나들 재미있어요? 탕탕이가 왜 이렇게 늦어요? 나 낙지 좋아하는데. 누나들 지금 흐물거리는 낙지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왜? 빳빳하게 서는 대물들이 왔어요. 왔어. 하하하 미치겠다. 염놈도 형들이 셋이에요. 신선한 킹카들 레벨 최고들이야. 여기 지금 다른 애송이 떨거지들은 다 댁으로 돌아들 가신 것 같은데 말이죠. 맞죠? 제 말하는 거 좀 봐. 떨거지들이래. 떼끼. 그럼 듣는 올드한 누나들 기분 좋지. 알지? 나는 얼굴보다 몸을 본다는 거. 누나 부킹남들 키하고 몸에 집착하는 거 내가 모르나. 어쨌든 여기 3호룸 엑기스 누나들 셋 남았잖아. 남은 김에 염놈하고 조인하면 어때요? 잠시 후. 술자리에서 잔이 돌게 되면 결국에는 마셔야 예의인데 이건 뭐 예의도 없으시고. 예의고 나발이고 자기 건강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죠. 안 그래요? 이것 봐라. 얘 정말 매력 있는데? 튕기니까 더 매력 있어 보여. 다음 날. 아니, 어떤 사람이 예의도 없이 카톡을 계속하는 거야. 우리 애 자는구만. 아이구야, 우리 강아지 깨겠네. 엄마, 일어났어? 엄마, 나 술국. 참 세상에 어찌 되려고 딸년이 애미한테 술국 끓여달라고 하고 씻고 나와 국 끓여뒀어. 잠시 후. 시원하다. 너 술을 얼마나? 에이, 엄마 혼내지 말고. 어제는 기분 좋아서 이사님이 쏘신 거야. 그나저나 엄마 화장대 위 한번 가서 보세요. 왜? 뭐가 있어서? 에구머니나? 무슨 1,000만 원씩이나? 어제 이사님께 특별 보너스 받은 거 모조리 엄마에게 진상. 무슨 보너스를 1,000만 원씩이나 준다니?
왜 그래? 엄마 딸 그 정도 받아도 돼. 이걸 왜 나한테 돌려줘? 엄마 써. 됐어. 난 네 월급 모조리 관리하는데 이럴 때 너 옷이라도 사 입어. 됐어, 엄마. 우리 내년에 이사 가는데 보태. 그 돈 다 맞춰줬어. 네 회사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으로. 그래도 엄마 가지고 있다가 그 무릎 주사라는 것도 제일 비싼 걸로 맞아. 고맙다. 고맙긴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뭔데? 엄마 때문이야. 엄마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월요일. 따로 이렇게 밥 안 사도 되는데 잘 먹을게요, 심 팀장. 금요일 날 저 때문에 대리 불러서 뱅뱅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밥을 안 살 수가 있나요? 그야 뭐 그나저나 심 팀장님 그날 부킹한 남자가 연락처 물었죠? 하하, 네. 연락 왔어요? 네, 그냥 주말에 카톡 몇 번 왔어요. 어머나, 뭐래요? 뭐 그냥 만나자고 하죠. 관심 있다고 하죠? 잘 모르겠어요. 연락 와서 뭐래냐고. 그냥 안부죠. 안부 인사 뭐래요. 알고는 있었지만 실장님 진짜 집요하네. 3개월 후.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카톡이나 전화요. 한두 번 해서 안 받거나 읽지 못하고 있으면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연락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다들 폰은 손에들 쥐고 바로바로들 확인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도 좀 심해요. 집요하게 느껴진다고요. 아마도 그건 이야기해요. 아마도 그건 제가 청희 씨한테 확실성을 못 느껴서일 거예요. 초조해서. 무슨 확실성이요? 우리 이제 진지하게 정식으로 사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저는 왜 싫어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아직 누굴 사귈 마음의 준비가 손남 손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석 달간 했고 싫지 않으니 만났고 그래서 정식으로 사귀어 보자는데 아직 누굴 사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건 우리 나이가 둘 다 30 중반을 넘었고 지금 사귄다는 건 당연히 맞아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저는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네? 비혼주의자인가요? 그건 아니고 저는 외동딸이고 엄마를 모셔야 하고 엄마 모시고 살면서 제 일하는 지금이 좋아요. 일터에서 주목받는 사람이란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외동딸이란 이유로 엄마를 모셔야 해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좀 의외네요. 싱글맘이라서 애가 있어서 안 한다는 여자는 봤어도. 엄마가 몸이 불편하세요. 어디 가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그리고 근래 들어 걷는 걸 힘들어 하셔서요. 아, 그 정도야 뭐. 그럼 모시고 살면 되죠. 네? 정말요? 그걸 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니 참내 기막혀서. 우선 저에 대한 마음이 나쁘지 않다면 사깁시다. 저는 당장 모시고 사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훗날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은 엄마 근처에 얻고 싶고 더 세월이 지나 엄마가 연세로 혼자 살기 힘들어지시면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자니까요. 그게 뭐 어렵나? 아들처럼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사위답게만 모셔주면 걱정하지 말아요. 오케이, 오케이. 엄마 생활비는 따로 더 부담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도 있고 제가 모아둔 돈도 꽤 있으니까요. 이야, 사귀는 거 허락받기 힘드네요. 그래요. 우리가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너무 앞서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줘요. 제가 형제가 하나만 더 있어도 아니래요. 모두 오케이. 패스. 1년 후.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청국장은 정말 최고입니다. 먹어도 안 질리네요. 굴생채도 그렇고요. 2개를 비벼 먹어봐. 뱃속에서 좋다고 난리 날 거야. 네, 직접 말리셨다는 이 굴비는 정말 기름이 막 배어 나와요. 우와. 이제 곧 식구 되면 질리도록 해줄게. 네, 하하하. 행복이 이런 건가? 며칠 후. 커피 마시니까 피로가 확 풀리네. 몇 집이나 본 거야 오늘.
자기 이 동네는 아무리 봐도 내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 도대체 지금 부동산 몇 군데째야? 왜 그렇게 집요해? 뭘 찾는데? 아이고, 자기가 집요함에 대해서 말하니까 왜 그렇게 웃기냐? 자기 그러지 말고 우리 외곽으로 나가는 게 어때? 어차피 자기도 재택근무고 나도 출퇴근이 힘들면 재택으로 전환하면 되고. 어디 멀리 봐둔 집 있어? 사실 우리 이사님이 사용하시던 전원주택인데 이번에 싸게 내놓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어딘데? 경기도 양평. 서울에서 뭐 그리 멀지는 않네. 거기가 집이 2층이야. 너무 잘 지었어. 아래 위층 욕실 주방 다 따로 있고 거실이며 각 층에 방 3개씩. 아이들 키우기 좋겠네. 가보자. 아니 그보다 엄마가 최근에 무거운 걸 거의 못 드시고 뭐든 내가 옆에 있어야 하거든. 그렇더라고. 그래서 엄마를 1층을 드리고. 지금 이게 무슨 시겁할 소리? 응? 뭐라고? 자기는 신혼을 뭐라고 생각해? 결혼하고 부부 둘이 그래 부부 둘이 서로 깨쏟아지는 시간을 보내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 그리고 단 둘만의 스윗한 공간 거길 어머님이 끼신다고? 아래 위층이 따로인데 그 말은 심한 거 아냐? 끼어든다니? 내가 모시고 살고 싶은 거지. 그리고 자기가 한 약속이 있는데. 아무리 그랬어도 어머님같이 몸이 불편한 분은 의료진이 있는 시설에서 지내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고 우리도 안 피곤해. 우리 둘 다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재택근무로 돌릴 수 있어. 자기도 재택이잖아. 그래서 더 꺼리는 거야. 종일 같이 한 집에서 지낼 텐데. 아래 위층 따로인 집 구하면 돼. 암튼 어머님은 시설로 보내는 게 우리의 행복을 가꾸는 일이야.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닌 우리 엄마를 시설로 보내는 게 행복이라면 난 그런 행복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엄마를 이성적으로 합리까지 따져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 한 공간에서 모시자는 것도 아니고 아래 2층 따로 구분되어 있고 게다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불편한 건 몸뿐이시고 어머니한테도 그게 좋아. 그리고 나도 그게 좋고. 자기. 왜? 자기 나하고 사귀기 전에 나한테 한 약속 잊었지? 뭘 했는데? 내가 이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별거 가지고 다 그런다는 식으로 당연히 모신다는 그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 했었잖아. 너무나 쉽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지. 그리고 막상 현실로 닥치니까 누구나가 얼마쯤은 생각이란 게 바뀌게 되어 있어. 난 말이야 처음에 말했듯이 끝까지 엄마 곁에서 엄마를 모실 생각이었어. 설령 내가 영영 결혼을 안 하는 아니 못하는 한이 있어도 상관없었어. 그리고 자기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문제 없다고 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생각이란 게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바뀔 수 있지. 그렇지만 이런 문제로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 그때 사귀는 조건을 걸었던 거야. 그게 조건이었다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성을 사귀거나 결혼하는 조건은 그게 제일 중요했으니까.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야기만 했던 거라고. 암튼 나도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 자기는 그만 돌아가. 나는 이사님 댁에 좀 가보고 갈게. 거길 왜 가? 왜라니? 거기에서 신혼 시작 안 할 건데 못하러 가. 거기서 신혼을 시작 안 할 거라 딱 못을 박으면서 나한테는 생각 좀 해본다고 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에서 멀다니까 갑자기 오만 정남이가 떨어지는 기분이라서. 처음에는 무조건 오케이 했으면서 우리 엄마 모실 집이라니까 오만 정남이가 떨어졌겠지. 오늘은 그만 이야기하자. 커피 다 마셨으면 일어나. 그날 저녁. 엄마, 여기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나 미친년이지. 왜? 싸웠어? 아니 그냥이 어딨어. 표정 보니 싸웠구만. 그게 아니라 왠지 내가 원하는 착한 남편상은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이성적인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아. 차가워? 말하는 게 말을 밉게 하니? 말을 좀 싸가지 없이 해. 남자들이 뭐 여자들처럼 폭은 따사시럽게 말하고 그러는 줄 아니? 그래도 속정은 깊은 게 남자들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씻고 자.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엄마, 왜 자꾸 불러? 나 어릴 때 나 다칠 걸 엄마가 구해주고 대신 다쳐서 다리가 그렇게 됐잖아. 그 이야기를 왜 해? 그때 사람들이 그랬지. 허리를 삐뚤게 걷는 마비 있는 사람이 새끼 구한다고 차로 뛰어들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자. 엄마 평생 효도할게. 지금도 충분해. 시집가서 시댁에서 귀여움 받고 남편하고 재미있게 사는 게 효도야. 일주일 후. 집 보러 안 가? 보문동에 장미 아파트 다시 보러 가자. 거기가 로얄층의 남향이고 우리 신혼집으로 제일 적합한 것 같은데? 우리 하던 이야기 마저 해야 하잖아. 무슨 이야기? 우리 이야기 끝난 거 아니야? 뭐가 끝나? 어머님은 시설로 가시는 게 최선이라고. 우리 엄마가 지금 나이가 칠순이냐 여든이냐? 우리 엄마가 뭐 치매냐 뭐냐? 단지 태어날 때부터 마비에 그리고 무릎 조금 불편하신 걸로 뭐 시설? 같은 말을 해도 대번에 정말 싫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내 엄마 모시는 걸 반대하는 게 내겐 쇼크야. 우린 앞으로 평생 같이 살 부부야. 왜 자기 입장만 생각해? 내가 결혼 앞두고 갑자기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러는 것도 이해해. 근데 벌써 사귀기 시작 전에 양해 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 너 세대가리냐? 얼마든지 상황과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무슨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데? 간단하게 말할게. 모시기 싫어졌어. 우리 신혼집에. 그것도 몸이 불편한 장모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 불편하고 싫어. 뭐라고? 뭐 엄마가 제대로 못 걸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꼭 아니라고 못해. 아! 이게? 어딜 누굴 쳐? 누구 뺨을 쳐? 너하고 결혼은 할 수 없겠다. 아니 죽어도 못하겠다. 오늘 끝내. 다시는 보지 말자.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최하야. 야, 왜 네 엄마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데 왜? 입장 바꿔. 네가 한 말을 내가 니네 엄마에게 했다고 치자. 넌 날 살려뒀겠냐? 내 지금 심정은 야구 방망이 같은 거 있으면 네 입을 쪼사버리고 싶어. 이게 뭐라고?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 인간 최하야? 시설에 가게 하시면 간단한 일을? 나한테 우리 엄마를 시설로 보내라는 건 나보고 가족 없는 사람이 되란 뜻하고 같아. 그리고 너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살자고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짓 해야겠냐? 너 파혼도 위자료 물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너 같은 사람하고 부부로 사느니 1억 위자료라도 내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다. 꺼져. 이게 너 나 놓치면 나중에 후회한다. 뭐래 이 10원짜리가. 얼마 후.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엄마 때문에 파혼하는 게 말이 돼? 전화 좀 받아. 내가 너한테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냐? 이 신발년아.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리 절뚝이는 장모 모셔준다는 병신 같은 놈 만나서. 내가 10분만 더 참는다. 카톡을 하던 전화를 하던지 해. 회사 언니네 카페에 있다. 올 때까지 기다릴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장모님 가실 요양원 알아봤어. 같이 가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공기도 진짜 좋은 곳이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제발 전화 좀 받아. 이젠 아예 카톡을 읽지도 않냐? 이 집요함 정말 진절이 난다. 한 번만 더 카톡하면 진짜 신고하겠어. 지금 총 174번 보냈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며칠 후. 약혼자가 뭐라고 안 해요? 뭘요? 아니 지금 사흘째 야근하고 있는데 약혼자가 안 싫어하냐고요. 괜찮아요. 자료 뽑은 거 회사 계정으로 20분 내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뭐라고 안 해요? 희한하다. 왜 뭐라고 안 하지? 안 사랑하나? 내 말 못 들었어요? 이 또라이 같은 인간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굴어? 가뜩이나 심란해서 죽겠구만. 집실장님 안 바쁘세요? 야근은 왜 하세요? 뭐라고요?
네, 엄마.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 왜 그래요? 딸, 무서워 죽겠다. 장래 사위라 신고도 못하겠고, 지금 집에 와서 나보고 막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하다가 주먹을 바닥에 막 내려치고 화분 창문으로 던져 베란다 창문 깨지고, 아이고. 뭐라고요, 엄마? 엄마, 제가 지금 바로 집에 갈 테니까 112에 신고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엄마 기회 봐서 얼른 방으로 가서 방문 잠그고 있어요. 눈이 거의 뒤집혀가지고 왜 저러니? 눈에 흰자뿐이 안 보이고 뭐 내가 결혼을 못하게 했다나? 어디서 술 마셨는지? 저놈 저거! 전 예비 신랑이 엄마 집을 부수는 상황에 빠르게 112가 도착해서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전 예비 신랑이 술을 깨고 나서 합의를 원했는데 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몸이 불편하신 제 엄마 혼자 계신 상황이었고 저는 전 예비 신랑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검찰에 송치 후 재판을 해서 총 8개월의 형량과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재물 손괴 및 공갈 협박이었으니까요. 2년 후 이사님의 승진을 축하하며 건배!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준 덕분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없었어. 역시 우리 이사님. 누나들, 지금 이사 승진이 문제가 아니야. 왜? 빳빳하게 서는 대물들이 왔어. 저 맨날 똑같은 멘트 미치겠다. 누나들 지금 5이잖아. 옆놈도 형들 5이에요. 신선한 킹카들, 레벨 최고들이야. 여기 지금 다른 애송이 떨거지들은 다 댁으로 돌아들 가신 것 같은데 말이죠. 맞죠? 잠시 후 친구들이랑 아직도 이러고 놀아? 아직 젊다 젊어. 자기는 아직도 회식은 여기서 해? 와이프는 잘 지내? 그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헐, 왜? 얼마나 좋아 보였는데 형기 마치고 나오자마자 연애 시작하고 정말 좋아 보였어. 애도 바로 가지고. 농담 아니야. 나 처음부터 그 여자 별로였거든. 그런데 우리 첫 만남 그날 나이트에서부터 사실 내게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달라붙는데 정말 집요하더라고. 정신 팔다가 넘어간 거야. 집요함과 집착이 만났는데 잘 살지 그랬어. 우리 엄마 치매 초기 진단 받자마자 글쎄 그날 바로 요양원 알아보더니 사흘 후에 요양원으로 입소시켰더라고. 나 출장 다녀온 사이에. 정광석화네. 너무나 멀쩡한 우리 엄마를 글쎄. 우리 엄마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신혼집도 최고로 해주고. 그쪽 본가 돈 좀 있었지? 임신했다고 그년 차도 외제차로 다 바꿔줬는데 외제차 바꿔준 지 2개월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야. 나쁜 년. 그녀는 진짜 인간도 아냐. 같이 한 집에서 살지도 않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줄게. 여자 입장에서 모시기 싫지. 무슨 내 엄마도 아닌데 그것도 스윗한 단 둘만의 신혼집에서. 뭐 같이 모시고 살지는 않더라도 정신 오락가락해지는 게 점점 심할 게 뻔한 시엄마가 시엄마로 있는 것만으로도 쪽팔리고 불편하고 싫었겠지. 야, 네 엄마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한다? 왜? 네가 한 말이랑 비슷하지 않았나? 2년 전에? 이 쓰레기야? 오, 저게 진짜? 너 지금 여기서 술 마실 때가 아니라 잠 좀 자두는 게 좋을 텐데? 나이트서 술 마시지 말고 잠을 자라니 무슨 헛소리야. 난 충고해 줬다. 그럼 잘 지내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잠시 후 대화 녹음 파일 집요 끝판왕에게 전송 완료. 넌 2박 3일은 잠 못 자고 네 와이프한테 시달릴 거다 이놈아. 자기 욕했다고 나 만났다고? 아, 돼지 엄마. 네, 누님. 이 룸에 싸고 독한 술로 잔뜩 넣어줘. 아주 보내버리게. 오케바리. 술 꽐라 대서 시달려야 제맛이지. 크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